그래서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났고. 우리는 GDP 3만 달러 넘었다고 하지만 우리 얼굴에 미소가 있을까? 웃음이 있을까? 통장에 돈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걸로 웃음과 미소를 살 수 있을까? 매년 이곳에 일단 10년간만 꾸준히 와보자. 미얀마라는 그 나라가 대표님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던데, 미얀마를 어떻게 가시게 됐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미얀마에 2013년부터 미얀마 난민촌에 가서 예술 학교를 10년 넘게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 그곳에 왜 가게 됐는지 묻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됐다고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면 알기 쉬울 텐데 사실 그런 건 없었거든요. 2013년 당시에 갑자기 난민이라는 어떠한 키워드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인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어떻게 시를 쓰는지를 그냥 다 밝혀버린 거야. 그 내용을 시로 썼는데 그 제목이 시예요. 그거는 이렇게 시작해요.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어떻게 시가 나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선지 강가에선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얼굴 없는 나를 그게 건드렸어.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비유적으로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난민이라는 게 왜 나한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냥 난민이라는 게 그냥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미얀마 난민한테 봉사한 블로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보고 태국 메소시라는 지역을 검색을 해봤더니 그곳에 미얀마 난민 40만 명이 모여 살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태국 메소스는 어떤 곳이고 거기에는 어떤 난민이 있고 이렇게 막 검색을 하는 중에 우연히 그곳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한국 수녀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녀님을 페이스북으로 알게 돼서 그 수녀님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질문을 많이 했죠. 난민이 몇 명이니, 학생들은 몇 명이니, 학교는 몇 개니, 그 사람 경제생활은 어떠니,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물어보니까 이 수녀님이 네가 진짜로 할 거면 이곳에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곳에 갈 수 있는 티켓이 있어서 바로 그곳에 갔죠. 그래서 그 수녀님을 만나서 거기에 있는 난민 학교도 소개받고 학생들도 만나고, 그곳은 태국과 미얀마에 있는 국경지대인데 미얀마에서 88년 8월 8일에 시민혁명이 있었는데 그때 군부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으로 넘어온 40만 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봤더니 이상하게 그렇게 살갑게 사랑을 주질 않는 거예요. 수녀님한테 물어봤더니 너무나 많은 NGO들이 와서 아이들한테 사랑을 듬뿍 주고 며칠 후에 떠나버리고, 그리고 오질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단순하게 생각할 때 한 가지 결심한 것은 매년 이곳에 일단 10년간만 꾸준히 와보자.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 같은 아이들을 만나서 10년만 만나보자. We came here last year. We came here this year. We come here again
그런데 그럼 뭘 할 것인가 와서 국제 NGO들은 와서 여기에서 잉글리시, 사이언스, 매스매틱스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로 온다면 예술 교육을 하면 어떨까? 그 미얀마 커뮤니티에는 예술 교육 자체가 없었어요. 이 예술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예술적인 감성을 발견하게 해서 그 아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면 이 아이가 자라서 미얀마 이 난민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한국에서 예술팀을 만들어서 음악, 페인팅, 기타, 바이올린, 댄스, 합창, 드럼 이런 예술팀을 만들어서 매년 방문해서 지금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학교를 설립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니까 2021년 1월에 미얀마에 있는 커피를 수입을 했었어요. 4톤을.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갑자기 쿠데타가 생겼는데 저랑 같이 인연을 맺었던 친구들은 다 길거리에서 이제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를 세우는 것보다는 그때 수입한 커피를 팔아서 이 시민군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수입한 커피를 맹글라바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한 1억 넘게 팔았죠, 그때. 그래서 그 비용을 미얀마 쿠데타군에 저항하는 시민군한테 미얀마에 들어가서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금도 그 커피를 팔아서 후원금을 전달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미얀마에 당장 갈 수 없으니까 미얀마에서 하려던 학교 모델을 이곳에서 실험을 좀 하려고 지렁이 눈물 생태 정원을 만든 거죠. 이렇게 함께했던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총을 들고 대항하는 거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눈물이 났죠. 제일 많이 죽은 연령층이 17살, 18살, 19살, 20살 이 즈음이에요. 왜냐하면 미얀마가 군부 독재였거든요. 그런데 2015년부터 아웅산 수지 정권이 정부를 만들어서 5년 정도를 민주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사실 민주화의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이에요. 민주 영혼의 그 자유로움을 느꼈던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군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극렬하게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988년 8월 8일에 그때 그분들이 젊었을 때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너무 잔인하게 탄압당했어요. 그때도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고 민주화 영혼을 맛봤고, 그러니까는 두려움 없이 싸웠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죽었던 거죠. 제가 만났던 2013년부터 만났던 그 친구들도 그런 젊은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로 커피를 팔아서 돕는 작업을 했던 거죠. 시민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산악 지역이거든요. 미얀마가 우리보다, 대한민국보다 6.7배 더 넓어요. 땅은 넓고 인구는 한 6천만 되니까 우리랑 거의 비슷한데, 산악지대에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노구단 같은 산에 한 몇천 명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저쪽 건너편 노구단에 또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미얀마 군대 병력이 한 50만에서 55만 되는데, 군대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마을을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의 전투용 헬기가 있어요. 그러한 헬기로 그 마을 자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쿠데타 이후에 그러한 마을이 한 5만 채 이상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이 없으니까 이제 정글에서 생활하게 되고, 2021년 2월 1일에 쿠데타가 났을 때는 수많은 언론에서 이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얀마를 도왔는데 지금은 뉴스에 전혀 나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미얀마 문제가 해결됐거나 우리랑 완전히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극렬하게 내전 상태로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몽둥이에 맞아 죽고 화염방사기에 죽고 로켓포에 죽고, 이게 우리가 인정하거나 용인할 수 있는 우리의 문명일까? 우리의 미래는 그런 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눈물을 흘려야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도울 수 있는 세계적인 셀럽들, 이런 사람들한테 호소를 해야죠. 그런 정치가들한테 호소를 해야죠. 야, 미얀마 잊지 말자. 뭐 쉽게 얘기해서 K-팝,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 K-팝, K-팝이 왜 그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까? 이거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받은 사랑을 우리 세계 공동체를 위해서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얀마의 수많은 청년들도 우리 K-팝에 응원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응원 때문에 K-팝의 많은 스타들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 아이들이 죽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메시지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군대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군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행동의 군대, 그래야지 세상이 바뀌지. 아, 정말 안쓰럽다 하는 말로 우리의 양심을 커버하기에는 사회는, 우리 공동체는 너무 무너져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게 안녕하세요라는 커피구나. 예, 맹글라바가 안녕하세요. 네, 맹글라바. 이게 얼마인가요? 11,000원입니다. 11,000원 하면은 후원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다 후원되는 거죠. 아. 그래도 이렇게 밤에 이렇게 둘이 가니까 재밌다. 우리 독립영화 찍는 것 같아. 이야! 이거 오토바이도 멋있는데. 와우. 이거 색깔 제가 칠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잘 자요. 잘 주무셨어요? 네, 아주 잘 잤습니다. 차가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네네. 차를 마시는 사람 치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다. 차를 어떻게 마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차는 네. 차 마시는 방법은 그냥 마시는 겁니다. 그냥 네, 어제 라면처럼 그냥 먹으면 예, 될까요? 그냥 먹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거를 많이 놓치잖아요. 아, 그렇죠. 매일 커피를 마셔도 향이 이렇게 좋구나라고 못 느끼잖아요. 맞아요. 원래 있던 건데 못 느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느끼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문명이 속도가 참 빠르거든요. 맞아요.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음. 원래 있는데 못 누리는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골목길을 음. 걸어가던가 음. 자전거 타고 가던가 하면은 음. 그 골목의 풍경들을 온전히 내 삶으로 맞아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데 비행기 타고 쑥 지나가 보니까 속도는 빠르고 목적지에는 갈 수 있을 수 있는데 인생의 관점을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그 과정을 즐기고 과정이 주는 그 삶의 만족감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면 천천히 가야죠. 그리고 왜 그렇게 빨리 달려갈까?
이렇게 빨리 달려가게 만든 사회 구조는 뭘까? 음. 왜 쉬어가거나 천천히 살거나 온전히 내 삶을 즐기고 만끽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드는 그 사회 구조는 뭘까? 이런 곳에 와서 리셋을 다시 해도 사회에 가면 맞아.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그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현대 문명의 사회 구조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과속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니면 왜 나의 성공은 없는 거고 꼭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만 나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이 구조는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제 미얀마 친구를 제가 얼마 전에 초청을 해서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선물로 가져온 이게 미얀마 글자입니다. 글자가 굉장히 유려하네요. 예, 글자가 원 중심으로 돼서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대표님 인터뷰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아이들을 봤는데 항상 웃고 있더라. 네네.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다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네. 미얀마는 사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명의 관점에서는 1, 2등이 아니고 꼴찌예요. 그래서 보통 개발도상국이라는 이 말 자체가 자본주의 프레임이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얀마는 잘 사는 나라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준이 과연 행복한가 그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GDP 3만 달러 넘었다고 하지만 우리 얼굴에 미소가 있을까? 웃음이 있을까? 왜 자살은 더 많이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GDP가 우리보다 낮지만 삶의 질과 태도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아닐까? 그 척도가 바로 미소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은 항상 웃거든요. 안녕 얘기만 걸어도 일단 웃어요. 예, 그 얼굴이 그냥 거짓 웃음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정말 깨끗하고 맑고 근본적인 원초적인 웃음이에요. 그냥 꽃이 확 피어나듯이 얼굴이 그냥 확 피어나는 웃음들.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예술팀이 가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 같이 간 선생님들이 감동을 해요. 10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모든 아이들이 그 선생님 하나한테 완벽하게 집중을 해요. 춤을 가리키든 노래를 가리키든 모든 아이들이 그 선생님 하나에 완벽하게 집중을 해서 선생님이 웃으면 같이 웃고 선생님이 오른손을 들면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생님도 너무 감동이죠. 이게 교육이지 않을까. 가르치려는 사람과 배우려는 사람이 그 교육 내용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서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육이, 지금 우리의 삶이 이게 행복한가? 통장에 돈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걸로 웃음과 미소를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조차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비록 통장에 돈은 없지만은 그 미소 자체가 삶에서 그냥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친구들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들. 오늘 처음 보셨는데 무슨 모든 게 거짓과 위선이야. 파스타. 왜요? 어려운데요?